아니,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밖에서 바지들을 다 벗고 대체 뭐 하는 거냐고. 여기 영국 런던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휴가를 받아 아시아권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바지를 벗은 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광경을 봤길래 큰 충격을 받았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아베르사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저는 미녀 선생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외모가 정말 출중한 미녀 선생이 두 분이 더 계셨었어요. 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한다는 게 어릴 때부터 많은 공부와 교생 활동들을 통해서 많은 시간 경험을 쌓아야만 학교에서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가량 되는 휴가 내는 게 항상 쉽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학교에 여름방학이 찾아왔고 방학 기간에도 저희는 학교에 출근해서 행정적인 업무와 방학 이후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교육 자료들 준비도 해야 했었죠. 그러던 중에 학교 교감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와서 방학 기간인데 이번 기회에 휴가를 다녀오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속으로는 정말 너무 가고 싶었었는데 교감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시니 그저 저는 좋을 뿐이었죠. 마침 함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동료 선생님들은 그럼 우리 3명이 함께 여행을 떠나면 어떻겠냐고 했었고 그렇게 생각지 못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기회를 만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여행 갈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동남아 쪽보다는 아시아권으로 가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었고 동료분들과 그럼 아시아권의 어느 나라를 가는 게 좋겠는지 의견을 나누었었는데요. 이 나라들 중에 어디도 가본 적이 없었던 터여서 인터넷으로 저희는 각 국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중국이 자료면에서도 그렇고 환경적인 면에서도 뭔가 압도적으로 방대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었어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현대화되었고 모든 것들이 최첨단화되어 도시 전체가 활발히 돌아간다더라고요. 그 밖에도 중국의 자연 경관들을 보고 저와 동료들은 누구 하나 이견 없이 모두 중국을 가자고 확정했죠. 옆에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중국의 자연 경관을 찾는 걸 옆에서 지켜보던 또 다른 동료분들이 보고 중국의 다양한 지형과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했었는데요. 중국의 명산인 황산이나 장가계촌의 평야 등 중국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무엇보다 중국의 해안가는 엄청나게 광활했고 인터넷에 사진을 보는 순간 여기는 무조건 가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장면들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와 동료들은 정말 부푼 마음으로 중국으로의 여행 계획을 준비했고 여행 가서 입을 옷과 신발 등 쇼핑하면서 휴가 날이 다가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렇게 중국으로 떠나는 날이 돌아왔고 그렇게 런던의 미녀 고교 선생들 3명이 뭉치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엄청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요. 여행을 떠나기 전 인터넷으로 찾아봤던 중국은 그동안 많은 기술 발전으로 모든 도시가 첨단화되어 있다고 했기에 얼마나 기술이 발전했길래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를 할 정도인 걸까? 라는 궁금증 때문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마음이 어찌나 들뜨던지 완전 신난 마음을 가지고 중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공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터미널 건물을 갖추고 있었어요. 중국이 인터넷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광고하던 첨단 기술과 현대적인 시설들이 눈앞에 펼쳐졌었습니다. 진짜 중국의 기술 발전이 되었구나. 공항에 이렇게 멋진 시설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었는데요. 13억 명이라는 엄청난 인구 탓이었는지 확실히 공항은 크고 멋지긴 했었지만 뭔가 모르게 번잡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억양들이 엄청 세서 그런가 공항에서 시끄럽게 목청 높여 대화하는 중국인들의 음성들은 얼굴을 찌푸리게 할 정도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현대화된 멋진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그저 좋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뭔가 질서정연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료들과 저는 빨리 공항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인터넷에서 봤던 중국의 멋진 해안가를 가보고 싶어서였는데요. 웬일인지 공항에서 시간을 한참 보냈는데도 공항을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입출국 심사도 어찌나 오래 걸리던지 진이 다 빠질 정도였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외관은 누가 봐도 현대적이고 첨단화된 시설들처럼 보였는데 겉모습만 그랬던 건지 입출국 심사는 모두 사람이 일일이 얼굴을 대조하면서 수기로 진행하더라고요. 심사가 늦어지니 줄이 길어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게 되고
사람들에게 줄을 서라면서 소리치는 중국의 공항 직원들이 있었지만 중국인들은 그런 공항 직원의 말에 콧방귀치며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정신없이 서로 심사를 보겠다고 엉켜붙는 터에 저희는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였다니까요.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공항을 나왔을 때는 저희들은 이미 온몸에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2번 다시 이용하고 싶지 않은 공항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이 크고 시설이 좋으면 뭐 하겠어요. 중국 사람들 자체가 좀 뭐랄까?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을 대하는 매너와 같은 시민의식 자체가 너무 수준 낮게 느껴졌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숙소에 짐을 풀어놓고 가까운 해변으로 가기로 했는데요. 마침 공항 밖에 택시가 있길래 가서 타려고 했거든요. 저희가 다가가자 중국인 택시기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에게 오더니 중국말로 인사를 하고는 짐을 택시에 실기 시작했었는데 바로 그때였어요. 먼발치에서 또 다른 중국인이 뭐가 그렇게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며 저희가 있는 택시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저희가 타려고 했던 택시기사와 갑자기 말다툼을 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저희는 도통 왜 갑자기 싸움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알고 보니 화가 난 채로 싸움을 걸어온 중국인은 다른 택시기사였고 저희가 본인의 택시를 타려고 오고 있었던 건데 저희가 타려고 했던 택시기사가 손님을 가로챘다면서 싸움이 났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툼도 잠깐이어야죠. 그 자리에서 30분이 넘게 두 중국인 택시기사가 실갱이를 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어이가 없고 황당했어요. 주변에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도 없었고 재밌는 구경이라도 난 듯 팔짱을 끼고는 쳐다만 보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누구든 이기라면서 응원까지 하고 있었죠. 공항 안에서도 진이 다 빠졌는데 공항 밖에서까지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 정말 황당해서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희는 그냥 이럴 바에는 다른 택시를 타자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뜨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중국 택시기사가 제 손목을 잡고 어딜 가냐며 땡기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며 화를 냈었는데요. 중국 택시기사는 이미 차에 짐까지 다 실었으니까 그냥 자신의 택시를 타고 가자는 거였죠. 하지만 제 손목을 잡고 끌었던 탓에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던 저는 다른 택시를 탈 거라면서 거절했었는데요. 중국 택시기사는 그런 저에게 갑자기 큰 소리로 소리를 치더니 갑자기 돈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택시를 타지도 않았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는 거냐며 반문했는데 짐을 자기 차에 실었지 않냐면서 그거에 대한 돈을 달라던 거였어요. 진짜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옆에 있던 동료가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냥 눈 딱 감고 타고 가잔 거였는데 그 이야기의 주변을 보니 사람들의 온 시선이 저희를 향해 있었었죠. 정말 타기 싫었는데 꾹 참고 올라타야 했습니다. 참고로 대화는 번역 앱으로 했었는데요. 중국인들은 영어를 어떻게 된 게 한마디를 못하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택시를 타고 공항을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확실히 공항 근처의 건물들은 모두 세련되어 보였고 건물들도 웅장하고 매우 컸습니다. 근데 한 5분 정도 달렸을까요? 갑자기 그렇게 화려하던 현대화된 도시들은 사라졌는데요. 차라리 정감 있는 시골 동네의 모습이라면 그려러니 했을 텐데 건물 공사하다가 중단된 복이 흉측한 회색 건물들이 도시 곳곳에 이빨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공기는 안개가 낀 것처럼 모든 곳이 뿌옇기만 해서 불쾌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는 숙소로 가려고 하다가 공항에서 너무 오래 있었던 터라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많이 지나서 그냥 바다를 먼저 보고 숙소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서 저희들은 런던에서 인터넷에서 봤던 멋진 중국의 해안가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택시에서 내려 해안가를 바라보자 광활하게 펼쳐진 바다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진이 다 빠져있던 저희에게 보상이라도 하는 듯한 멋진 광경이었는데요. 해안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하며 놀고 있었고 저희는 바닷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바닷가 쪽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디서 이상한 냄새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혹시 여기 바닷가 주변으로 농장들이 운영되고 있나? 거기서 나는 비료 냄새인가? 싶었을 만큼 냄새는 고약했어요. 괜찮겠지 싶어서 그냥 냄새가 나도 무시한 채로 해안가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해안가로 들어가는 언덕을 넘어서니까 바닷가에는 사람들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물반, 사람 반처럼 사람들이 엉켜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발 디딜 틈을 찾기 힘들 정도였어요.
공항에서 느꼈던 번잡함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동료들과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이 좀 적은 외곽 쪽으로 가서 바다를 구경하자고 하고는 걸어갔는데요. 얼마 안 걸어가서 저희는 정말 두 눈을 의심해야 할 만큼 믿지 못할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해안가 앞에 있던 바위 옆에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바지를 훌러덩 내리고 볼일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소변을 보는 남성부터 대변을 보는 여자들도 있었고, 더 놀라웠던 건 아니 저렇게 바지를 내리고 서로를 마주보며 볼일을 보는데 저 사람들은 부끄럽지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용변을 보지 않고 그냥 그곳을 지나던 저희조차도 얼굴이 빨개지고 민망하기 짝이 없었죠. 택시에서 내려 해안가에 들어섰을 때 저희 코끝을 자극하던 이상한 냄새들은 사람들이 해안가 모래사장에 봤었던 용변들의 냄새였던 거였어요. 너무 황당하고 민망해서 자리를 떠나 바닷가에 가까이 다가갔는데요. 바닷가 물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아니 바닷가 물이 뭐가 이렇게 탁하고 더럽지? 둥둥 떠다니는 저건 다 뭐야? 싶었을 때 순간적으로 아차 싶더라고요. 해안가 밖에서도 남자 여자 모두가 다 바지를 훌러덩 벗어버리고 대소변을 보는데 과연 바닷가 안에서 놀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물속에서 대소변을 보는 게 아닐까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물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놀지도 않고 그 자리에 몸을 담근 채로 묘한 표정을 짓던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바닷물에 손도 담그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던 동료가 저 사람들 대소변 보는 걸 봐서 그런지 나도 마렵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저쪽에서 같이 바지 내리고 용변을 보면 되겠네 하고 장난을 쳤더니 화들짝 놀라며 무슨 소리 하냐면서 저기 간이 화장실이 있으니 거기를 다녀오겠다고 하고 간이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는데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동료는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욕을 퍼붓기 시작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동료에게 뛰어가 왜 그러냐면서 물었는데 동료는 손가락으로 화장실 안을 가리켰는데요. 화장실은 사람이 한 명 들어가 앉으면 꽉 찰 정도로 작은 공간이었는데 발을 두어야 하는 곳에 대변과 소변이 뒤섞인 채 널브러져 있었고 파리와 같은 온갖 벌레들이 그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중국을 그냥 떠나기로 했는데요. 인터넷에서 봤던 중국의 현대화된 고급 시설들과 감탄사가 절로 나왔던 자연 경관들은 모두 거짓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겉모습만 화려했지 실제 그 내면에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형편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도망치듯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 역시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었고 어떤 나라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같은 아시아권이라고 중국 공항처럼 최첨단화된 공항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때 다시 되돌아갈까? 하곤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도착했던 한국의 인천공항은 중국의 공항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었고 모든 곳들이 현대식화된 첨단 시설들이 공항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저희는 크게 놀라진 않았었는데요. 중국 공항에서 이미 이런 현대화된 공항을 눈으로 경험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도 속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엄청 번잡하고 무질서한 모습들을 보겠구나 싶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놀라움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에서 봤던 무질서한 모습이 아닌 질서정연한 모습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줄이 길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줄을 서라며 소리 지르던 공항 직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습관처럼 다른 사람들 뒤에 줄을 서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는데요. 줄을 서기 무섭게 사람들이 입국장을 빠져나갔죠. 한국의 공항은 사람이 일일이 수기로 체크하지 않았고 여권을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에 바코드를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단 몇 분 만에 입출국 심사를 마칠 수 있었어요. 저희 영국 런던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나라로 꿈꾸는 나라이기도 하는데요. 런던의 공항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입출국 심사가 빠른 편인데 그래도 30분에서 1시간은 걸리거든요. 근데 한국은 채 몇 분도 안 돼서 심사가 끝나버리니까 속으로 진짜 이런 게 현대식화된 최첨단 공항이지 싶었습니다. 중국에서처럼 택시를 타고 가까운 해안가로 떠나보기로 했는데요. 저희는 어디 기왕에 한국에 온 거 중국에서 했던 경험을 그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한국은 어떨지 궁금해서였는데요. 한국은 중국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 안에서부터 일단 중국처럼 복잡하고 시끄럽지 않았고 택시를 타기 위해서 공항 밖으로 나왔더니 택시 승강장에도 너무 당연하게도 사람들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줄을 서고 있었는데요. 순서대로 택시들이 들어와 관광객들을 태우고 목적지로 향했는데 이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럽고 쉽게 이루어졌단 겁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을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중국은 택시 타고 공항에서 5분만 나가도 현대화되었다던 도시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었는데 한국은 공항보다 더 커 보이는 엄청나게 높은 고층 빌딩들과 고층 아파트들이 온 도시를 감싸고 있었는데요. 도시의 풍경들을 정신없이 감상하고 있을 무렵 저희가 탔던 택시는 금방 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바닷가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렇게 택시에서 내려 한국의 해안가를 바라봤는데 정말 저희가 태어나 단 한 번 본 적도 없었던 충격적인 바다의 모습에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습니다. 모래사장이 없었고 시커먼 뻘들이 해안가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곳이 바다로 채워진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해안가에는 장화를 신은 어린아이부터 부모들이 갯벌에서 뭔가를 줍고 있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던 한 동료가 우리도 한번 해보자면서 해안가 근처의 어느 상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는 장화부터 조개를 캘 수 있는 도구들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주고 있었고 저희가 외국인인 걸 본 상점 직원분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면서 갯벌에 들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그렇게 갯벌에 들어가 저희는 조개를 줍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은근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갯벌 안에서 조개를 주우며 놀았는지 시간 가는 줄도 몰랐었습니다. 갯벌에서 이런 걸 한국에선 해루질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얕은 바다나 갯벌 등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했었고 굳이 전문적인 도구 없이도 맨손으로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어 예로부터 어민과 바닷가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이 했다더라고요. 부모들과 함께 바닷가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한국인들의 모습들도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때 함께 왔던 동료 중 한 명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요. 해안가 어디를 둘러봐도 중국 바닷가에 있었던 간이 화장실이 보이지 않아서 동료는 안절부절했었죠. 저희는 바닷가를 좀 더 둘러보자며 돌아다녀 보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화장실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해안가에서 볼일을 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던 그때였어요. 저희들의 대화를 알아듣기라도 한 것인지 웬 꼬마아이가 저희를 보더니 영어로 화장실 저기 있어요 하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가 가리킨 곳에는 웬 작은 건물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아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아이가 가리킨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고 나니 그곳은 정말 화장실이었고 간이 화장실이 아닌 벽돌로 잘 지어진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 내부도 깨끗하고 좋은 향수 냄새가 나더군요. 중국의 바닷가에서는 모래사장 위에서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바지를 그냥 훌러덩 벗어버리곤 모래사장에 볼일을 봤었었고 심지어 화장실이라고 준비되어 있던 간의 화장실에는 대소변이 발을 디뎌야 하는 곳에 널브러져 온갖 악취와 벌레들이 들끓었었는데 한국 해안가에 있던 화장실은 무슨 호텔 화장실에 온 것처럼 깔끔하고 쾌적하게 준비가 되어 있던 겁니다. 심지어 화장실에 나오면 바로 맞은편에 신발이나 옷들에 묻은 흙과 먼지들을 털어내라고 에어건도 설치되어 있었죠. 동료는 볼일을 시원하게 보고 다시 저희는 갯벌에서 조개를 주우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았을까요? 해도 저물어가고 주변에 함께 조개를 캐던 사람들도 하나둘 바닷가를 떠나더라고요. 저희는 더 놀고 싶었지만 갯벌 위로 바닷물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었고 아쉬움의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먹으며 한국의 바닷가를 바라만 봤는데요. 저희가 조개를 캐고 놀던 곳은 어느새 바닷물이 가득 채워져 갯벌이 아닌 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태어나서 이런 장면들을 처음 눈으로 본 거라서 너무 신기했고 놀라웠습니다. 늘 바다 하면 모래사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튜브를 타고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는 장면들을 떠올리는데 한국의 바다는 달랐었습니다. 갯벌은 해안 지역에 위치한 특별한 생태계로 조수와 만조 사이의 해변지대로 바다의 조류에 의해 매일 물결이 밀려와서 물이 차오르고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라더군요. 이러한 조류의 영향으로 갯벌은 매일 물과 건조가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며 이로 인해 다양한 생물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식하고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갯벌은 해안선에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며 다양한 해양 생물들이 서식하는데 조개,
개, 물고기, 해조류 등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서식하며 이들은 갯벌에서 제공되는 자원을 이용하여 생활을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갯벌은 자연 경관과 휴양지로서의 가치도 갖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갯벌에서 조개 채취, 갯벌 체험 등을 즐기며 자연과의 교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휴가 기간 저희는 중국과 한국 두 나라를 모두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당연히 아시아권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면 무조건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었는데요. 여행을 다녀온 이후로 학생들에게도 제가 여행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얼마 있으면 저희 학교는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바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와 함께 한국을 여행했던 동료들이 적극적으로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을 추진했었기 때문이었어요. 전처럼 한국으로 다시 여행 가서 못다한 경험들을 하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하루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런던에서 선생님으로 근무하던 미녀 선생님들의 중국과 한국의 여행을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사연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사연을 읽어드리는 송은지였고요.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